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빙판길이더라고요. 걸어 다니는데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볼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자,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지침서, 아이들 양육에 대한 지침서가 아닌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나는 분명히 자기 계발서를 샀는데 이 책은 결혼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을 먼저 한 분들이 보기에 결혼과 양육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책을 읽어가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그려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제 이북으로 사가지고 이 책은 원래 읽고 말려고 한 책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조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영상도 한번 찍어보게 됐고요. 여기에 진짜 많은 조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데 이제 경험을 먼저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정말 뭐 지금도 그 느낌은 좀 있어요. 저 결혼과 양육의 지침서 아닌가 라는 그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있는 개발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조금은 틀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5가지 조언에 대한 이해가 있죠. 이제 결혼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올 만큼. 자, 레슨 1. 첫째,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라입니다. 비슷하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거의 바꿀 수가 없대요. 심지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때까지 짧게 20년, 그쵸? 일찍 결혼하신 분들 20살 결혼하니까 뭐 거의 없지만 보통 이제 3, 40년, 뭐 늦게 결혼하신 40년, 40세에 결혼하시겠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상대방이라는 것이죠.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바꾸자, 저 사람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데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둘째, 설렘보다는 우정을 믿어라입니다. 사람의 감정, 두근거림, 그리고 그 두근거림에 이끌려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설렘, 두근거림이라는 것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깊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두근거림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예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상대방에게 100%를 줘야 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뭐 옆에서 보면은, 전 아직 안 했지만 보통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연애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쟤는 저만큼 안 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건 주는 걸 끝나는 거고, 돌아오는 것이 똑같이 돌아오리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어때요? 평생 같이 있을 사람인데 항상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에 있던 상식을 좀 깨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은 관계의 치명적이라고 해요. 관계가 악화되면 먼저 대화가 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은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은 딸이 있는데 마지막에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위안이 되었다고 해요. 한 그 이야기 거기서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그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길 바래요. 자, 다섯째, 배우자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처음에 이 타이틀을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은 중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수한 일에 대해 후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람피지 말라는 이야기. 또 그것을 후회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혼은 진지한 것이라는 거죠. 당장의 욕구보다 그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더 큰 것은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있을 건데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노인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현재라고 이해하는데 그 현자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여기 나온 조언들이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아니 이미 조사 연구돼서 파악되었던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에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6번째 레슨 6는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고를 때 흔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라는 것이죠. 많이 읽어봤던 내용인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내적인 보상, 즉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세요. 자, 7번째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그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포기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자, 8번째 나쁜 직업도 최대한 활용하라입니다. 운이 좋게 한 번에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여기서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직업을 찾을 때가 많다고. 하지만 그 직업을 나쁘다고 그냥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경험을 쌓거나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그냥 주저앉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이 아닌 그 일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라는 아니면 새로운 준비를 찾으라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이제 정말 많이 듣는데요. 9번째, 인간관계가 전부다. 성공하고 싶으면 인간관계의 기술을 연마하라입니다. 어느 직업이나 인간관계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실적으로 대학과 연봉 협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대학에서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을 어떤 금액을 제시하면서 스카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자기 대학과 옮기기 싫어서요. 여기서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교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전체 교수 회의에서 그냥 그 대학으로 가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좀 당황했겠죠. 사실 그 교수는 옮기기는 싫었지만 어쩌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다른 교수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교수이니까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간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관계의 힘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었고, 인간관계는 회사 생활의 전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꼭 힘을 쓰세요.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죠. 자, 10번째, 자율성을 추구하라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시받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치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추구하세요. 상사의 지시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말고 관심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그 직업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저도 하다가 좀 잘랐어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양육에 대한 조언입니다. 자, 결혼과 양육에 대한 조언 때문에 이거 자기계발서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양육에 대한 중요성은 나이가 들어서 내 옆에 아이가 같이 있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쓸쓸히 죽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본 책은 정말 추천해 줄 만하고요. 일단 내가 알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자기계발서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추운 겨울인데 돌아다니실 때 빙판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